조국 전 장관 얼굴이 있습니다. 조국 탓의 정신적 고통. 자, 김은미 기자. 네. 조국 탓의 정신적 고통. 캡션 마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 바로 이 시민 1,600여 명이 내가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식입니다. 아,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소송 1인당 100만 원씩으로 쳐서 16억 1,8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했는데요. 이 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면면을 보게 되면 이제 자식을 재수시켜서 의대에 보냈다라는 이 부모가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빠 찬스로 의학 전문대에 가서 1점대 학점으로 지금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걸 보면서 내가 자식한테 미안해서 신경증 약, 우울증 약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조 전 장관의 각종 이 범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구안화사가 왔다. 그러니까 안면 마비 증세가 왔다. 근데 지금 한의원에서 침 맞고 약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말고 이름만 들어도 알 사람도 있습니다. 이 조국 흑서를 집필한 서민 교수인 건데요. 이 서민 교수 자기가 직접 자신의 SNS에 나도 소송에 참여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뭐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뭐 반성하길 기대해서 내가 소송을 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조국 사태에서 저질러 숱한 조로남불, 조국의 내로남불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소송을 걸었다라고 그 소송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고 한 1,600명이 이제 소송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송 대리 맡은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패소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패소가 예상되는데도 소송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간의 어떤 판례를 보게 되면 패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위자료 소송이 제기가 됐었던 바 있는데 네. 그때의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라는 것이고 그 직위를 이용한 행위의 상대방은 온 국민인 것이에요. 일단 시작은 제가 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이었다면 탄핵 이후에는 소송에서 탈퇴하시던지 아니면 더 이상 참가를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참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보게 되면 국민들의 상처가 얼마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저 소송을 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저 소송에 대해서 결국 재판부 뭐라고 했냐면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민이 분노를 느꼈다라고 해도 모든 국민이 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원고 패소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때문에 이 김소연 변호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패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고들이 어떻게 정신적 그 고통,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좀 최대한 입증을 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송 관련해서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은 입장이 없어요? 네, 조 전 장관 오늘 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황당무계하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황당무계하다. 네, 이 조 전 장관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 국정원이 자신이랑 딸을 사찰했다는 자료를 오늘 자신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올리면서 이걸 보도하는 언론은 극소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적으로 황당무계한 소송 제기는 신나서 보도하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황당무계한 소송, 바로 이 손해배상 소송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표님, 예. 이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이번 소송도 패소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전 장관은 황당무계한 소송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송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패소가 예상이 되죠. 2016년에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도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손해배상 소송했는데 원고 패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야 된 거예요. 조국 사건 때문에 내가 뭐 구안화사가 오고 뭐 좌절하고 우울증 겪고 이렇다지만 그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딱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패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소송하는 이유 뭐 정치 공세죠. 뭐. 아, 지금 정치 공세인가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아픈 부분이 뭐겠어요? 탄핵이거든요. 네. 탄핵의 강. 민주당이 제일 아픈 부분이 뭐겠어요? 조국의 강이에요. 조국의 강. 지난 4.7 재보선에서
보궐에서 민주당이 진 가장 큰 이유가 민주당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자체 보고서 만들었잖아요. 네. 첫 번째 조국, 두 번째 부동산. 그러니까 제일 아픈 부분인데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지금도 민주당 지지율이 자꾸 못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반정부, 반문재인 세력이 아마 정치 공세의 일환인데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조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끊기를 해야 되는데 아픈 손가락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도 어정쩡하거든요. 과거에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빚이 있다 조국한테.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갈 건지 저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조국에 대해서 다시 입장 재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공세라는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표가 보시기에 이 부분은 좀 정치 공세 같다라고 보시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에서 손해배상 위자료 받으려고 하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16억 원 이상을 했는데 그건 조국에 대한 그 불공정성, 뭐 딸 부정 입학하고 서류 조작하고 이런 거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뭐 공약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